동물을 구조한다는 말은 늘 선의로 들립니다. 아프고 다친 동물을 구하고 버려진 생명을 돌보며 안전한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 많은 사람이 그 장면에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모든 구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조라는 이름 아래 동물은 또 한 번 도구가 됩니다. 구조는 때로는 쇼가 되고 후원이 되고 조회수가 됩니다. 진심은 포장되고 장면은 연출되며 생명은 다시 소비됩니다. 오늘은 그런 구조 이야기의 이면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믿고 싶었던 구조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벌어진 코끼리 구조 캠프의 실체입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동물 체험 관광지로 유명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호소와 구조소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캠프 입구에는 학대받던 코끼리를 구조한 보호소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관광 수익의 일부가 동물 치료와 보호에 사용된다는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방문한 이들은 캠프 내부에서 코끼리와 사진을 찍고 사과를 먹이며 물속에 함께 들어가 힐링 목욕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코끼리의 몸을 씻기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고 코끼리의 등에 앉아 인증샷을 찍으며 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 놓고 보면 분명 따뜻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캠프에 있는 코끼리 대부분은 구조된 적도 없었고 보호소가 아니라 관광체험용 사육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반복되는 체험에 동원된 코끼리들은 쉬는 시간 없이 사진 촬영, 목욕 체험, 사람 태우기를 반복해야 했고 일부는 무대에서 앞발을 들거나 춤을 추는 퍼포먼스에까지 투입됐습니다. 관람객이 떠난 뒤에도 코끼리는 짧은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야 했고 심한 경우 피부병이나 발바닥 부상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체중이 빠진 개체도 많았지만 체험 콘텐츠에는 여전히 웃고 있는 코끼리만 등장했습니다. 구조기부금은 캠프 관리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정작 코끼리를 위한 치료나 시설 개선에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일부 캠프는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소라는 이름을 유지했으며 손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설명 멘트까지 준비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구조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어줍니다. 그렇게 훈련된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었고 진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현지 동물보호단체의 폭로로 캠프 실태가 보도되었고 몇몇 외신도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 캠프는 이름을 바꾸고 외형을 조금 바꾼 뒤 다시 관광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구조는 여전히 전시됐고 코끼리는 여전히 하루 10시간 넘게 체험에 동원됐습니다. 구조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되었고 코끼리는 사진 속 배경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은 여전히 감동했고 SNS에는 웃는 얼굴에 인증샷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밤마다 피로에 지친 채 사슬에 묶여 잠든 코끼리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구조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그렇게 또 한 번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중국에서 발생한 생방송 구조 사기 사건입니다. 당시 중국 SNS 플랫폼에서는 감동 구조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고 구조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여주며 시청자와 함께 울고 웃는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됐고 일부 스트리머는 구조 장면 하나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그날 방송도 그런 구조 콘텐츠 중 하나였습니다. 거리는 어둡고 비가 막 그친 뒤였고 영상 속 스트리머는 주차장 근처에서 한 마리의 유기견을 발견합니다. 강아지는 눈에 띄게 마른 상태였고 작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움직임도 불안정했습니다. 스트리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방송 화면에는 눈물을 흘리는 듯한 얼굴이 클로즈업됐습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수십만 명에게 송출됐고 수많은 이들이 채팅창에 감동을 남기며 후원을 보냈습니다. 방송은 구조 이후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장면과 함께 마무리됐고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SNS에서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이 끝난 지 이틀 뒤 현지 보호단체로부터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송에 등장한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강아지가 방송이 끝난 장소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도로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구조됐다고 알려진 강아지가 여전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먹이나 물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해당 보호단체는 스트리머에게 당시 구조 이후 동선과 치료 기록, 보호소 이관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강아지는 구조 후 다시 유기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구조는 단지 콘텐츠였고 방송 이후 강아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SNS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고 생방송 구조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동시에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문제는 더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스트리머는 길거리에서 유기견을 구조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지인에게 유기된 개를 연기하게 하거나 보호소에서 데려온 강아지를 마치 길에서 발견한 것처럼 재촬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병든 개를 병원 데려가기 전 10분 정도만 카메라 앞에 세운 뒤 치료 없이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구조 장면은 늘 눈물과 감동으로 포장됐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고 동물들은 보호되지 않았으며 결국 다시 잊혀졌습니다. 이후 일부 플랫폼은 구조 콘텐츠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방송 구조에 관한 사후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는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 장면을 보고 마음을 움직였고 기꺼이 후원금을 보냈지만 그 마음은 결과적으로 상업적인 연출에 이용당한 셈이었습니다. 구조는 하나의 감정적 연출이 되었고 감동은 조회수로 전환되었습니다. 동물은 구조 장면에만 등장했고 방송이 꺼진 뒤에는 다시 아무도 없는 거리로 되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구조 장면에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구조된 생명은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구조의 본질은 사라졌고 구조라는 단어는 또 한 번 값싼 콘텐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5년 미국의 한 동물 구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조된 유기동물의 회복 과정을 다큐 형식으로 따라가며 시청자에게 감동과 반성을 전하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럭키라는 이름의 믹스견이 등장했습니다. 럭키는 길거리에서 방치된 채 구조됐고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으며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구조되는 순간부터 병원 치료, 임시보호소에서의 회복 과정,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럭키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았습니다. 제작진은 럭키의 눈빛을 클로즈업하며 시청자에게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심어주었고 방송 직후 럭키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사가 운영하는 SNS에는 럭키를 입양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수백 건 넘게 올라왔고 후원 계좌에도 많은 금액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종료되고 한 달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럭키는 아직 입양되지 않은 상태였고 보호소 내에서 공간 부족과 예산 문제로 인해 안락사 대상 목록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입양 대기 명단이 비어있던 럭키는 최종적으로 안락사 처리됐고 그 사실은 공식 채널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되어 희망을 찾았다고 알려졌던 개는 방송이 끝난 뒤 조용히 사라졌고 시청자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럭키는 방송 직후에도 계속 건강한 상태였으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입양이 지연되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된 것이 바로 조용한 정리였고 보호소는 입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집행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방송사와 제작진은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럭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팔았으면서 정작 그 생명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일부 후원자는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책임을 보호소 측에 넘겼고 보호소는 다시 제작진에게 관리 책임이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 사이 럭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관련된 영상은 기억을 위한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SNS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 콘텐츠에 있어 방송 이후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구조는 감동적이어야 했고 생명은 이야기로 소비되었으며 그 이후의 무게는 누구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는 예산이 없었고 방송은 마무리됐으며 시청자는 더 이상 럭키의 근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개는 안락사당했고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조한다는 말이 콘텐츠의 장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구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했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구조라는 단어의 이름 아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구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는 언제나 옳은 것처럼 보이고 무조건 선의의 행동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계산이 존재했습니다. 감동을 유도하기 위한 장면 연출, 후원과 조회수를 끌어내기 위한 스토리의 조작, 구조 이후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 회피. 구조는 단지 시작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로서 소비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생명의 무게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이미지와 숫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구조를 감상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구조가 감정의 소비재가 되었고 동물이 서사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생명을 위한 행동이어야 했던 구조가 누군가의 브랜드가 되었고 누군가의 조회수가 되었으며 누군가의 수익 구조로 활용된 이 현실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구조의 이면에 존재한 이 무책임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방송은 거짓이었고 후원은 조작이었으며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 어떤 시스템도 이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조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는 지금도 포장되고 있고 감동은 반복되고 있으며 생명은 반복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구조를 콘텐츠로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진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전히 연출되고 있고 구조는 여전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물이 그 구조라는 이름 아래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